이렇게 세상 처음으로 기억하는데.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뜨겁습니다. 부동산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고압에서 약간 상승. 대세 하락의 시작. 팔 사람은 오래 팔아라. 저는 삽니다. 메트로폴리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규제 완화를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거다.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두 분이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하지만 어려운 경제 그 흐름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재미있고 어려운 경제 이슈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자산과 경제의 길을 보여드리는 자산어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우고요. 정철긴 기자님 그리고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회 잘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편집과 구성들이 텐실해서 아, 역시 우리 제작진들이 고생이 많았다. 감사를. 철진이 형이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이스로 웬만한 것들은 다 컨트롤해. 어떤 사람은 AR의 확장이다, 어떤 사람은 VR의 확장이다. 비용 절감 효과를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쿼터제로 갈 거다. 고생은 아니었고요. 네. 어떤 정도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데 제가 참여를 했었죠. 박정호 교수님도 저희 방송국에서 오히려 더 자주 뵙는. 그러니까요. 저도 형님하고 방송한 거 따로 있고 뭐 둘이 방송한 거 따로 있는데 야 이렇게 세상 처음으로 기억하는데.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세상 처음이에요. 왜 세 명이 처음이지? 도대체 누가 출연료를 자꾸 비싸게 받는 거야? 오늘 이렇게 또 뭉쳤으니까 오늘 되게 재미난 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네.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네, 뜨거워. 부동산. 네.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하고.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지에 네. 대해서 일단 먼저 좀 간을 좀 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저부터 그러세요? 자, 그럼 저도 그럼 일단 키워드 던지고 시작해 볼까요? 예. 저는 고압에서 약간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약간이 어느 정도예요? 5에서 10% 사이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세 하락의 시작이다. 원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년? 네. 와. 본격 하락은 저는 2023년 뭐 이 정도로 내년. 보고 있습니다. 네. 팔 사람은 오래 팔아라. 그러나 쉽진 않을 것이다. 팔기가.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의 자산어보는 부동산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주제로 뜨겁게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무주택자라면 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무주택자라면 지금 2022년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합 내지 상승이라고 본 거죠. 최근 3년간 2배 오른 그 집을 이 가격에 산다? 네, 산다. 네. 어차피 부모님 돈이니까. 어떻게 아셨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진 않을 거니까요.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긴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왔던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 중에서 예. 우리 서울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메트로폴리탄 이 중에서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장기 시계로 봤을 때 10년, 20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사야 된다. 제가 사실 사회초년병이다. 저는 지금까지 통했던 부동산의 문법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깨진다고 봅니다. 월세 부담은 있지만 그거보다 자산 가격 하락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땐 오히려 몸을 좀 가볍게 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은 왜 이렇게 올랐는지 왜 올랐다고 보세요? 최근 이제 4,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던 가장 큰 주범이 뭔지 그걸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었는데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40% 가까이가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저금리. 돈을 너무 싸게 빌릴 수가 있다. 즉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출을 이렇게 싸게 많이 쉽게 받을 수 있으니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급이 부족이다 아니면 갭 투자다 제도적인 어떤 뭐 미비함 이런 것들의 비중은 정말 10%도 안 된다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해요? 일부 동의합니다. 저는 이제 올라간 이유 그냥 하나라고 봅니다. 네.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얘기네요.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르죠. 돈이란 게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건 말건 시중에 돌아가는 유동성은 어디론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돈이 첫 번째 양동이가 채권 양동이죠. 그 다음에 주식 양동이,
부동산 양동이 그래도 돈을 담다 못 담으니까 코인까지 오게 된 거였었는데 부동산을 보면 혹은 주식을 보면 이 유동성의 M2와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게요. 2008년 말에 코스피가 900까지 떨어졌거든요. 돈을 3배 풀었죠. 결국 코스피 3천 가잖아요. 하고 2010년, 11년에 음마아파트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7억 3천 뭐 이 정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음마아파트가 22억, 23억 하니까 정확히 3배 딱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푼 만큼 그 돈들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인데 지금 작년에 대출 규제였는데 왜 놀랐느냐? 대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중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의 마지막 피치가 있는 거예요. 영끌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마지막 한번 타오르게 된 것이었고 이제는 올해부터는 완전히 유동성의 흐름이 끝났죠. 네. 그럼 아예 여쭤봅시다. 네. 지금은 선거 전이니까 네. 사람들이 아니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잖아. 도무지 이런 정부가 어딨어? 라고 하니 정책 변수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 대출 자체를 굉장히 눌러놨단 말이에요. 네.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기를 떠나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주 후보자님께서 양쪽에 모두 얘기하는 게 규제 완화. 이제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특히 1주택자는 그렇죠.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도 그렇고 어떤 기조를 전 많이 느끼냐면 더 올라갔던 거를 그냥 거래를 못하게 그냥 눌러놓은 것이지 이게 거래가 워낙 줄은 것이지 지금 이걸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라왔었고 거래가 많았을 때는 자 그런데 금리는 올랐지만 대출 한도를 LTV나 이런 걸 기준으로 풀어준다? 그러면 저는 이때라도 사겠다는 수요들이 더 많은 걸 확인했다라는 거 예측할 때 그래서 금리와 상관없이 규제 완화를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거다가 하나 있고 저는 지금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왔던 DSR이라든가 알겠어요. 바젤3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갑니다. 지금 두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한 정책 공약 규제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무주택자든 뭐든 간에 기존보다 다 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겠다는 사람들이 돈을 못 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돈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을 때 당연히 팔겠다는 사람하고 같이 호응이 되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간히 요즘 언급되는 몇 프로 떨어졌대더라 어디에서 뭐 어땠대더라 그게 제가 부동산이 떨어지는 증거라고 아직은 제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매물로 나온 걸 가만히 보면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걸 같이 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지금 가뜩이나 서울에 거래가 한 달에 1000건이 안 돼요. 그 자금 조달 계획. 이거는 몇 건 안 되니까 볼 수가 네, 있잖아요. 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금매로 약간 싸게 나오는 것들이 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싸게 팔고 싸게 산다? 네. 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집이 세 채, 네 채인데 중과세를 때리네? 아, 줄여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어차피 증여도 언젠가 해야 될 건데 세금도 줄일 겸 야, 네가 싸게 한 걸로 하자.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보면 이 돈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 친척 이름이야. 어머니한테 빌렸어요. 당숙의 고모요. 처조카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다고 나오는 그 통계적인 내용들이 실제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저는 이건 정보가 안 된다. 현재 하락폭은 정말 그런데 네. 저는 거래량 폭감을 부동산 하락의 대세 하락의 전조라고 봅니다. 아 요즘 거래 안 되는 게?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전형적으로 거래량하고 가격이 정비례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즉 집값이 오를 땐 거래도 함께 터지고요. 부동산이 떨어질 땐 거래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번 11월, 12월, 1월이 대한민국 역사상 예외예요. 지금 11월, 12월에 2,000건, 1,000건, 1월에 뭐 800건 이건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거래량인데 가격은 거의 뭐 5%? 뭐 하락이니까 이게 완전한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것은 뭐냐 다주택자 양도세 뭐 세율을 얼마나 빼주고 1년간 완화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특수성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그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것이 절대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풀리는 순간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왜요? 왜? 왜냐면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다주택자, 3주택자라고 하면은 뭐 최고세율 50% 맞고도 80%, 뭐 지방세까지 이제 80%라고 네, 봅니다. 뭐. 30%죠. 더 내는 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30% 포인트는 버는 거죠. 네. 그럼 다주택자 마음 중에 급한 분들은
적어도 15% 정도는 낮게 팔겠죠. 왜? 이미 30%를 벌었으니까 세금 깎아주는 것만큼을.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 생각해 볼까요? 알고 있죠. 아, 얘 1년 있으면 이제 또 중과 받는데 내가 얘 걸 왜 받아줘? 그러면 30% 중과가 15 더 낮춰, 20 더 낮춰, 25 더 낮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의 양도세 중과의 혜택을 다 뺏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수자는 더 안 산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다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그런 매물 없을 거고 다시 올라갈 건데 초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공급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우리가 괜 처음에 말했던 유동성 축소가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상황이 2018년, 17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거래 폭감은 시장은 똑똑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나오게 될 대세 하락을 미리 거래량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공급이 그렇게 녹록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공급이 많아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 물론 정부의 계획안들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근데 그 3기 신도시 이게 하세월 걸리는 거고 10년 뒤나 되는데 지금 당장 집값을 잡던지 살만한 곳에 좋은 집을 제공해 주세요. 이 요구를 부응을 못하니까 김포공항을 멀리 보내가지고 거기다 좀 뭘 해보겠다 하기도 하고 그럼 그 동네 근처 집값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건 또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점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많다 적다는 어떤 절대적인 규모, 인구에 대비 공급 혹은 가구수 대비 공급 이게 아니라고 보고요. 풀린 돈, 유동성 대비 공급이 많다 적다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뭐 2016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소위 말하는 공급이 이 정도는 충분해라고 했던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그 올드 버전으로 그게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론을 여기에다 대볼게요. 그럼 똑같은 공급이어도 유동성이 줄어들면 이 공급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2014년, 2015년, 2016년 집값 별로 안 올랐을 때 16년 오르기 시작했죠. 15년부터 끊었죠. 예. 하나를 그대로 안 넘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좋아요. 집값이 내려갔을 때도 서울의 지배 주택 총수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모자라고 그때는 안 모자라서 안 올라갔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고 이제 1인 가구 또 분화 얘기할 텐데 이제 오피스텔이요. 때로 밀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1인 가구 때문에 공급 부족을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공급이 계속 많이 제공돼서 그 하락을 부채질할 거냐?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그게 좀 다른 약간 것 같아요. 엇갈리시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당장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오른 것은 말 그대로 다주택자가 쇼핑해서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패닉 바잉을 하는 바람에 집값이 신고가를 계속 치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집이 더 서울에서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 지금 공급이 당장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공급이 계속 없을 것 같은 불안한 신호를 읽었기 때문에 패닉 바잉을 한다면 앞으로 공급이 넉넉할 거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불안감은 계속 가지 않을까. 어떤 서울이 매력적인 거예요. 공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패닉 바잉을 그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바잉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걔를 받아주고 사야 되는데 30평형대 아파트가 24억이다. 지금 누가 또 받아줘요? 이제 앞으로 24억에서는 30평 못 살 것 같다. 지금 무주택자 안 산 사람 중에 그걸 또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출이나 돈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출퇴근을 서울에서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세로 살 텐데 서울에 새로운 집들이 계속 공급이 안 되면 전세값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값은 이렇게 있지만 전세값이 그대로 계속 올라오면 이 갭이 얼마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촌론, 할아버지론 이런 거 받아서 그거 그냥 덥석 잡으면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는 그거는 대출 규제고 뭐고 작동 안 하는 거니까. 이제 임대차 3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2020년 7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계약갱신권을 한번 썼던 세입자들이 8월부터는 이제 시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전세가가 지금 그때 살고 있는 집보다 3억에서 진짜 뭐 그 이상 오른 분들이 있어요. 4억을 올려줘야 돼요, 전세를. 만에 하나 이분들이 못 올려주죠. 그러면 1억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월세화로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월세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집값 상승의 논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분 말씀이 맞아 보이는데요? 빨리 정리하죠. 이제 토론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셋이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직장이 서울이야. 그럼 살고 싶은 곳은 서울 아니겠죠. 네. 서울 안에 뭔가 매물이 있거나 싸게 살 수가 있다. 아니면 대출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걸 사지 않을까요? 그리고 팔겠다는 사람들도 이걸 내놓을 때 분명 보니까 인서울에는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공급될 게 없으면 이거는 귀한 매물이네. 저는 싸게 내놓을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팔면 차익이 한 10억이 났는데 한 8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풀어줘요. 세금 깎아주면 한 4억 5천 정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는 요번에 집 팔면은 세금 낼 거 빼면 한 4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2억 싸게 팔죠. 그냥 빨리 넘기고 싶어 하니까. 특히 앞으로 계속 유동성이 공급된다든가 저금리가 이어진다든가 뭐 이런 어떤 확신이 있다면야 다주택자가 버틸 텐데 네. 그래서 저는 그 세금 깎아주는 것만큼의 집값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잘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역시 또 서쪽 얘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이슈는 늘 뜨겁고 한 달 후에 또 이야기해도 새로운 그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동산 상황이나 혹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기회를 드린다면 이제는 원래 집이 갖고 있는 네. 부동산이 갖고 있는 주거 안정의 본질적 의미로 들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집은 더 이상 비싸지 않은 시대 그렇죠. 오히려 그게 뭐 자산 가격 때문에 팔자고 치는 시대는 끝났다. 끝났다. 이제는 지난번에 너무 2, 3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천히 오르던지 한 2, 3년은 좀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양쪽의 뜨거운 토론으로 마무리는 되네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모두가 집 걱정 덜하는 이제 그런 그날이 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네! 여기서 잠깐 저희 채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딱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저 집 좀 내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할까요? 여기 토론 정리할까요? 이제?